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이라는 내용으로 이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이라는 요 내용은요, 컨설팅 킬링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런 강의인데,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고객분들을 터치하는데, 감성적으로 터치할 때가 있고요, 또는 분석적으로 터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석적으로 터치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수치나 또는 통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강의는 되도록이면 요 분석적으로 고객분들을 터치할 때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종신보험 대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조기 환급형 종신보험의 세일즈 포인트, 컨설팅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변화를 해왔습니다. 일반 종신에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선지급 기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금리 시대가 도입이 되니까 변액보험이라는 게 들어왔고, 그리고 고령화가 가속하다 보니까 연금전환 특약 같은 게 들어가고,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해지, 무해지 이런 종신보험들이 나왔고, 지금 조기 환급형 종신보험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자, 종신보험, 조기 환급형 종신보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 상품의 구조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조기 사망 리스크를 이 사망보험금으로, 즉 가장이 조기에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죠. 이게 기본 원칙이고, 그리고 종신보험 아시다시피 구조상 적립보험료가 같이 들어가서 결국은 책임준비금이 쌓이고, 이게 원금을 넘어서는 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점과 사망보험금의 니즈가 낮아지는 시점이 거의 맞닥뜨려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금을 은퇴자금이라든가 목돈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보는 거죠. 과거에는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종신보험과 비교해서 보험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연금보험에 넣었을 때 누가 연금이 많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처럼 그 효율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기 환급형 종신보험도 종신보험이다. 사망보장을 기반으로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상품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일단 세일즈 포인트를 잡으려면 이 상품의 구조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고객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것도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원금 회복 심리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너무 비싼데요. 그럼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정기보험을 환급형으로 설계하면 종신보험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순수보장형으로 제시할 때 종신보험 대비 9배 정도 보험료가 싸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고객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는 낸 돈이 다 없어진다고요? 그럼 너무 아까운데, 결국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를 활용을 한 게 다 아시다시피 무해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금이 100%를 훌쩍 넘어서는 부분, 저해지 종신보험들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물론 지금 이게 좀 깨졌지만,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결국은 무해지 종신보험이 엄청 판매되다가 불안전 판매 때문에 중단이 된 거고, 저해지 종신보험도 앞서 말씀드린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그래서 사망보장이 필요 없을 때 요 쌓인 책임준비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처음부터 아예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사망보장 니즈가 낮아졌을 때 차익으로 넣었던 연금 상품에 연금 전환하는 게 뭐가 맞냐? 사실 저해종신보험이 나왔을 때, 무해종신보험이 나왔을 때는요, 종신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하는 게 더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싸움에서도 종신보험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4월에 이게 다 바뀌죠. 결국은 외국의 한 보험사가 저해지, 무해지를 많이 팔았다가 결국은 해지율이 떨어져서, 즉 유지를 많이 한 거죠. 기존 종신보험보다 유지를 많이 해서 결국은 회사가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보험사들한테도 이를 요구를 했고요. 결국 이게 조정이 되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50% 저해지 종신보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10% 이상 표준형 종신보험에 비해서 저렴했는데 지금은 한 6% 정도 저렴한 걸 확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또 돌파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조기 환급형 종신보험의 돌파구는 뭐였냐면, 다 아시다시피 납입을 완료했을 때 보너스 같이 지급해주는 그 자금입니다. 그래서 무해지 종신보험을 없앨 때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없앴냐면,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금을 100% 초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기환급형 종신보험은 납입 완료 시점에 축하금을 받으면서 이걸 또 초과시켜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먹히는 또는 어려운 시장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에서 환급률이 높은 상품 하나를 갖고 와봤습니다. 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 5년, 7년, 10년 납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5년 납은 104%가 조금 넘고요. 7년 납은 107.8%, 10년 납은 111%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넣을 돈을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그냥 은행 저축에 넣었다. 근데 제가 은행 저축은 그냥 1년짜리로 계산하면 안 되고 또 뭐 10년짜리로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상. 그래서 3년 손바꿈 예적금으로 계산해 본 겁니다. 3년 저축하고 그럼 만기된 금액을 예금에 넣고 또 3년 저축과 예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적립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은행 저축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년 납, 7년 납, 10년 납 모두 적립금이 다소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7년 납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여기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2.5% 저축금리를 적용시킨 거, 즉 연 2.5% 일반과세 금리를 적용시킨 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최근에 금리가 높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금리가 높은 건 정책금리나 물가가 엄청 올라가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같이 따라 올렸는데 이 높은 금리를 10년 적용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 물론 이를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장도 얘기했듯이 2%대 초중반이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 1980년도에 재형저축금리가 20% 후반대였습니다. 28.7%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79년도에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 이후에 어땠습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대한민국 물가가 그때 30%에 육박했습니다. 실제 은행 저축에도 많았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사실 높은 금리를 제공받고 있지만 이것은 정책금리로 계속될 수 없다. 그래서 2.5% 정도로 적용을 해서 10년을 계산해 본 겁니다. 물론 요거는 컨설팅을 할 때 소비자분들과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5년 납, 7년 납, 10년 납은 은행 저축금리로 따지면 3년 손바꿈 예적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금리에 해당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5년 납은 2.7%, 7년 납은 3.91%, 10년 납은 3.49%로 나옵니다. 그래서 7년 납 같은 경우는 거의 4%에 가까운 금리를 제공받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혜택을 받죠? 자, 적립금이 저렇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5년, 7년, 10년 안에 사망을 하면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보장 비용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냐? 40세 기준으로 뽑아본 거기 때문에 40세 정기보험의 사망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로 계산해 본 겁니다. 물론 낮은 회사도 있고 굉장히 비싼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비용을 2만 원으로 뽑았을 때 5년 동안 1억을 보장받으려면 이 보험료로 120만 원, 7년 납은 168만 원, 10년 납은 24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걸 같이 감안해서 은행 저축금리랑 비교해 보면 무려 12%, 10%, 8.9% 이렇게 굉장히 높은 금리가 제공이 될 수 있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의 적립금에 사망보장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를 은행 적금으로 계산해보면 저 정도 높은 이율이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을 일단 세일즈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이 될 게 사망보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보장 비용을 제가 저축으로 환산을 해본 겁니다. 5년 납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는 당연히 사망보장 비용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튼 굉장히 높은 금리를 제공받아야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기환급형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후에 적립금도 활용할 수 있게 컨설팅하는 거는 매우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조기환급형 종신보험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자, 일반형 11개사와 조기환급형 10개사 평균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무려 38만 원이 넘게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차액만큼 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환급형 보험의 환급금과 비교할 때는 일반형 보험, 종신보험의 환급형의 차액을 은행에 저축에 넣었을 때 나온 적립금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평균적으로 비교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회사의 조기환급형 종신보험과 표준형 종신보험의 가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기환급형 종신보험에 84만 1,000원을 넣고 10년 시점에 적립금을 보게 되면 일반형 종신보험과 차액을 적금에 넣었을 때보다 1,165만 원 더 많고요. 20년 시점엔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차이가 나고 30년 시점으로 가도 7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40년 시점까지 가면 그때 좀 바뀝니다. 그런데 이미 조기환급형 종신보험은 우리가 사망보장도 필요하지만 이 적립금을 활용하는 단계로 조기, 즉 10년, 20년 이 안쪽의 시점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그 차액을 갖고 적금을 했다라고 해도 조기환급형 종신보험이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적립금이 훨씬 높다.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납입 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저도 어떤 고객분들한테 과거 이제 무해종신보험이나 조기환급형 종신보험을 제안을 했냐면 늦게 애를 본 거죠.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가 50세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납을 해서 10년 안에 사망하면 자녀가 10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0년 안에 사망하면 1억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10년 후에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환급금을 활용해서 사업자금도 수도 있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은행에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죠. 결국 사망보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컨설팅을 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고객은 직업이 사자 들어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만큼 불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런 고객분들은 당연히 고객마다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즉 원금 회복되는 부분에 생각보다 많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계약을 제가 쉽게 받아낸 경험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은요 계속적으로 상품을 변동합니다. 우리가 상품이 변경됐을 때는 이게 왜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저해지 조기 환급형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저해지나 무해지 상품과 달리 납입 완료 시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축하금 같은 식으로 주면서 환급금이 확 올라가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도 한번 제재를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판매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임 능력이 있고 사망보장을 필요로 하는 고객분들한테 제안을 할 때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권유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갖고 설명을 해드린다면 물론 이제 컨설턴트 분들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런 포인트도 좋은 컨설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